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강좌에서 블록체인 기술과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강철구입니다. 이번 강좌에서 순서는 비트코인이 뭔가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기술이 비트코인에서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도대체 뭔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이 도대체 어떤 기술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블록체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 합의 메커니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Proof of Work라는 합의 메커니즘입니다. 그거를 집중적으로 한번 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큐리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Proof of Work의 수학적인 원리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해시와 샤 요력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공학 전공하신 분이 아니면, 조금 이렇게, 덜 친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고등학교 정도의,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같은 관점에서 타운곡선 나무화라고 있는데 요 두 개가 이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좀 발전된 것이 이더리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더리움과 스마트 컨트랙트, 우리가 계약을 하면 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했는데 이제는 컴퓨터 내에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활용되는 NFT, Non-Fungible Token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 외에 이제 이더리움 외에 수많은 그 암호화폐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AI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블록체인 기술과 메타버스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앞으로 산업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이 어떤 기술인지 한번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먼저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트코인은 결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경제, 또 더 나아가서 전 세계 정치 판도까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면에 이거 비관론자들은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은 기술이다. 그래서 결국은 거대한 거품으로 꺼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optimist에 좀 가까운데 이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에서 시작이 됐는데 비트코인은 BTC라고 씁니다. 우리가 US 달러는 USD라고 쓰고 한국 돈은 KRW라고 쓰듯이 BTC라고 쓰고, 그 다음에 US 달러는 달러 이렇게 하듯이 그 비트코인은 B로 써서 이렇게 기호로 씁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터넷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르게 큰 변화를 가져올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AI가 그런 주목을 받고 있는데 AI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그 다음에 NFT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받고 산업적으로도 크다가 최근에 약간 주춤하기는 하는데 앞으로도 우리 그 삶의 이 생태계를 많이 바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 과목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크게 주목받게 된 것은 2021년 6월에 이렇게 생긴 거.
요거 뭐 되게 간단, 디지털, 화소도 얼마 안 되는 이런 디지털, 이미지인데, 요거를 이제 크립토 펑크라고 그래서, 그 자동으로 요게 생성되게 해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크립토 펑크 7523이라는 요거가 소더비 경매소에서 117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0억 원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이제 반향을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이 이제 화폐라고 하는데 화폐가 어떤 건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영어로 우리말로도 화폐 또 순우리말로는 돈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currency, money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화폐의 기능은 이 교환 매개다. 우리 과거에 이제 물물 교환하다가 물물 교환하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중간에 매개체를 하나 뒀는데 그게 이제 화폐라는 거죠. 또 뭐 가치 저장을 한다. 우리가 물건의 가치가 얼마다 하는 그게 이제 결국은 화폐의 역할이고 또 이 물건이 얼마의 가치가 있을 건가 하는 그 가치 척도의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화폐는 크게 실물 화폐와 가상 화폐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실물 화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폐와 동전, 빌과 코인이 있고 또 여기서 유식한 말로 피아트 머니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우리말로도 법정 불안 지폐다. 쉽게 말해서 지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암호화폐 소사이티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크립토 머니냐 아니면 피아트 머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피아트 머니라는 것이 현재 우리가 쓰는 달러라든지 원이라든지 유로라든지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상화폐는 영어로 virtual currency 또는 virtual money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이제 디지털 화폐, 디지털 커런시 또는 전자화폐, 일렉트로닉 커런시 또 일렉트로닉 캐시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거는 가상 공간에서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지급 결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알리페이 같은 이런 형태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것도 가상화폐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암호화폐, 크립토 커런시 또는 크립토 머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가상화폐의 한 종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내에 그 부분 집합으로서 가상화폐가 있고 가상화폐에 다시 부분 집합으로서 암호화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 강좌를 진행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용어를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 방금 했던 암호화폐, 가상화폐보다는 조금 더 축소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카르다노, 도치코인, 폴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암호화폐다. 이 종류가 우리나라에 등록된 것 해도 수백 개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10,00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요즘 매스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것은 그 암호화폐가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 내려갔다 이렇게 등락이 심해서 그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달러 또는 유로화 또는 원화 이런 거에 1:1 가치로 연동시킨 가치를 고정한 그러한 암호화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거, 이더리움 이런 것도 오르락내리락이 심한데 어떻게 그러면 가치를 고정하느냐? 그 유통량을 조절하여 가치를 유지하고 또 법정화폐 담보를 해서 또는 암호 자산을 담보를 한다든지 또는 최근에는 무담보 스테이블 코인, 알고리즘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 가격이 올라가면 암호화폐를 더 풀고 가격이 내려가면 암호화폐를 걷어들이고 이렇게 해서 조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UST 가장 대표적인 것이 USD 테더라는 것이 있는데 USDT라고 씁니다.
US 달러는 USD라고 쓰죠. 그래서 USDT 하면 이 테더인데, 요거는 1 USDT가 1 US 달러가 되게 이렇게 고정을 시킨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1 USDT를 발행하기 위해서 1 US 달러를 이제 적립해 두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를 내가, 이 피아트 머니로 바꾸겠다. 그러면 바로 바꿔주게 되면 이게 가치가 공유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라고 미국에서 제일 큰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한 USDC라는 게 있어요. USD 코인이고, 또 JPM, 뭐 여러분 잘 아시는 JPM에서도 이 JPM 코인을 발행을 하고, 또 이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뭐 최근에 말이 많았던 이 우리나라 이 권도영 씨 얘기인데, 권도영 씨가 테라라는 것을, UST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해서, 개발한 회사 이름은 테라폼 랩스입니다. 2019년 4월에 시작을 해서 단기간에 시가총액 10위까지 오른 그런 암호화폐였어요. 이 친구가 권도영 씨인데, 이분이 그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 대원외고를 졸업하고 대원외고에 다니면서 그 유럽인 어디서 하는 그 영어 대회에서 그 1등 수상을 해요, 외국인으로서. 그래서 그걸 계기로 스탠포드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스탠포드에서 공부를 한 인재인데, 이분이 스탠포드를 졸업하고 이 암호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제 테라하고 연동을 시킨 루나라는 게 있어요. 루나는 이렇게 테라의 가격을 1달러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루나를 가지고 테라를 사고 팔고 이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가격을 고정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암호화폐 가격들이 쭉 오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이 꺼지기 시작하니까, 이 테라가 계속 가격이 내려가니까 그거를 루나를 막 발행해서 루나로 테라를 사들입니다. 그러면 USD 테라는 잠시는 가격이 유지되겠지만, 루나를 막 천문학적으로 발행하니까 이게 뭐 도대체 의미 있는 거냐, 이게 실수가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루나 가격이 떨어지고 테라 가격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일시에 그 2022년에 대폭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재는 세르비아에 도피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한국 검찰이나 미국에서도 이 친구를 지금 수배해 놓고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CBDC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인데,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지털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 가장 앞서 있고, 중국은 그 지난 동계올림픽 때 시범 사용을 했었고, 지금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이 각국에서는 이 CBDC를 이제 궁극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언제 하느냐, 그다음 어떻게 할 거냐, 어떤 형태로 할 거냐,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